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빅손님께서 보내주신 스노우플레이크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자료들 저희가 대신 아주 깊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문부터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SEC 제출 자료인 10-Q까지 다 훑어봤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현지 시간으로 2025년 12월 3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 동력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월가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또 뭘 우려하는지 그 맥락을 짚어드리는 게 중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빅손님께서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스노우플레이크의 3분기 성적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견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견고했다? 네. 핵심 지표인 제품 매출이 11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성장했어요. 29%요? 네.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성장세가 여전했습니다. 와, 29% 성장이라 요즘 같은 거시경제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인상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 줄이려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어떻게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런 성장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지표에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래 매출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잔여계약 이행 의무, RPO라고 하죠. RPO요? 네. 이 RPO가 7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나 성장했습니다. 37%요? 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장률이 지난 분기보다 더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이건 단순한 긍정적 신호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가장 우려하는 게 기업들의 클라우드 지출 둔화인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 고객들은 앞으로 돈을 더 쓸 계약을 이미 더 빠른 속도로 체결하고 있다. 이걸 숫자로 딱 증명해 보이는 거군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시경제 역풍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이 오히려 더 두꺼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 방어막이 정말 단단하네요. 그리고 그 방어막의 또 다른 축이 바로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입니다. 순이익 유지율, Net Revenue Retention이라고 하죠. 이게 125%를 기록했어요. 125%? 그러니까 1년 전에 $100를 쓰던 고객이 지금은 $125를 쓰고 있다. 이 의미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수치인데 이게 궁금해요. 그냥 쓰던 걸 더 많이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스노우플레이크의 새로운 기능을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동시에 스노우플레이크가 계속해서 내놓는 새로운 기능들, 특히 AI 관련 기능들을 고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해지는 거죠. 아하. 신규 고객도 분기 사상 최대인 615개를 확보했고요. 특히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 수가 688개로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출, 미래 계약, 기준 고객 지출, 신규 고객 확보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와 연간 전망은 어땠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4분기 제품 매출 가이던스를 11억 9,500만 달러에서 12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건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보통 가이던스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전망을 내놨다는 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연간 전망은 더 좋았나요?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2026 회계연도 전체 제품 매출 전망치를요. 기존보다 무려 5,100만 달러나 높은 44억 4,6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5,100만 달러나? 네,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직접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같은 소비 기반 모델에서는 분기별 실적 예상치를 맞추는 것보다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힘을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요. 아, 그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분기 실적의 변동성에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 그 견고함에 집중해달라 이런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빅소님도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훌륭했는데 왜 발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실적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탓이 큽니다. 기대가 너무 컸다. 네, 좋은 실적 발표가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거죠. 여기에 전반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 소위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Q 보고서를 보니까 한 가지 더 참고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네, 뭐죠? 최근 몇 달간 경영진을 포함한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도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 내부자 매도요? 네, 물론 대부분 사전에 계획된 매도 프로그램에 따른 경우지만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이런 부분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들은 정말 탄탄한데 솔직히 이 정도 숫자는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한 건 이 숫자를 만들어낸 엔진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그게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네. 엔진은 딱 하나, AI였어요. CEO 스리다라 라마스와미가 스노플레이크는 AI 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딱 증명했습니다. AI는 이제 모든 기업이 외치는 구호가 됐잖아요. 맞아요. 스노플레이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줬나요? 가장 상징적인 숫자는 AI 관련 사업의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1억 달러요? 네, 회사 내부 예상보다 한 분기나 빠르게 달성한 성과라고 해요. 와... 소비 기반 모델에서 이 숫자는 실제 고객들이 돈을 내고 AI 기능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1억 달러 ARR 정말 중요한 이정표네요. 그럼 어떤 제품이 이런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건가요? 스노우플레이크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AI 제품군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인텔리전스. 네,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채택률을 보이면서 벌써 1,200개가 넘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CEO가 이 경험을 복잡한 대시보드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어로 질문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마법 같은 경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법 같은 경험이려니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신규 계약의 50%가 AI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마케팅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정말로 AI 기능 때문에 계약을 따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약서에 AI라는 단어만 들어갔다는 건지 그 차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다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죠? 고객들이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에 배포한 전체 사용 사례 중 무려 28%의 AI 기능이 실제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8%요? 네, 이건 AI가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가 아니라 고객들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AI가 실제 매출과 고객 확보를 직결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와, 그렇군요. 신규 계약의 절반에 영향을 주고 실제 사용 사례의 28%에 통합되었다면 이건 진짜네요. 진짜죠. 월가의 반응도 뜨거웠겠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뭘 물어보던가요? 역시나 모든 질문이 AI에 집중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제프리스,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대표적인 분석가들이 하나같이 AI 사업의 구체적인 성장 속도, 수익화 시점,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 시장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AI 전략을 얼마나 핵심적인 변수로 보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빅소님께서 앞으로 스노우브레이크를 계속 지켜볼 때 어떤 퍼즐 조각들을 맞춰봐야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네, 꾸준히 추적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복잡하게 볼 것 없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두 가지 축요. 지금 얼마나 잘 버는가와 미래에 얼마나 잘 벌 것인가죠. 현재와 미래. 맞습니다.
현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제품 매출 성장률과 조정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아, 잉여 현금 흐름? 네. 성장을 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번 분기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11%로 아주 양호했고요. 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창은 바로 RPO 성장률과 100만 달러 이상 대형 고객 수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쌓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럼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리가 바로 순수익 유지율, NRR입니다. 현재 고객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돈을 더 쓸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1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지가 플랫폼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와, 제품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으로 현재를 보고 RPO와 대형 고객 수로 미래를 보며 NRR로 그 둘을 잇는다. 이렇게 보니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이 5가지를 2개의 축과 하나의 다리로 연결해서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스노우플레이크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스스로를 더 이상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들의 새로운 비전은 AI를 통해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클라우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로. 네, 듣고 보니 스노우플레이크의 전략이 마치 애플의 앱스토어 전략과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직접 모든 AI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개발사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최근 AI 모델 개발사인 엔트로픽과 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파트너들과 손잡고 자사 플랫폼의 AI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이 바로 제로 카피 데이터 공유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제로 카피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을 때 그걸 굳이 다운받아서 스노우플레이크에 올리는 복잡한 과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굳이 복사하거나 이동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데이터 이동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보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이걸 통해 스노우플레이크를 모든 기업 데이터의 중심 허브로 만들겠다는 아주 원대한 계획입니다. 정말 원대한 계획이네요. 네. 10Q 보고서를 보면 지난 11월에만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서비스 확보를 위해 각각 5억 3천만 달러, 2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분야의 기록 시스템으로서의 입지는 이미 확고히 다졌고 이제 AI 시대의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군요. 바로 그 지점이 빅손님께서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될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1억 달러의 AI 매출은 분명 인상적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처럼 빠른 기술 변화의 속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중심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 될 겁니다. 오늘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 분석이 빅손님의 투자 여정에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짚어드린 이 질문, 과연 스노우플레이크가 AI 시대의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를 다음 분기 실적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